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동물대표자 결격사유 계속 하고 있죠. 세 번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해당 조항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5호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이죠. 자, 시행령 제11조 사항 5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2호 법제 15조 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을 하겠다. 가로 열고 사퇴하거나 해임되거나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까지도 모두 포함을 시키고 있네요. 자, 선거관리위원은 당연히 결격사유에 포함되겠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그 목적, 선거관리의 목적, 또 입주 대표의 목적이 서로 다른데 겸직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덧붙여서 선거관리위원이었는데 동물 대표자 후보자로 나오려고 사퇴를 한다거나 또는 해임을 당했다거나 또는 해촉이 됐다면 그 분도 임기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나올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임기가 이때 시작해서 이때 이제 끝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임기요? 선거관리위원이죠. 보통 관리계약에 2년 정도 2년이라고 이제 못 받게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선출 공고 동물대표자 후보자가 선출 공고를 했고 이때 이제 서류 마감을 이제 하게 되죠. 하게 됐다. 선출 공고가 딱 나오는 순간 자, A씨가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게 됩니다. 사퇴 하고서 마감할 때 서류 제출을 하게 되죠. 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선거관리위원이었다가 갑자기 사퇴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은 아니죠. 이 마감일 기준에서. 하지만 이 분도 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이때까지 임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분도 결격사유에 해당을 시키겠다. 이게 법조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까지도 결격사유에 넣겠다는 얘기죠. 자,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어요. 다음 위로는 직계 존속이 있고 아래로는 직계 비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묶어서 뭐라 그랬어요? 입주 자라고 가치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소유자죠. 공동주택의 소유자. 왜? 공동주택의 재산을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산을 우리는 관리하는 그런 이제 관리하는 게 바로 공주법 공동주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자, 이 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의무관리단지 이상 의무관리단지이면서 좀 소규모 단지인 경우에 동물대표자 후보자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자만 이렇게 후보자로 해놓으면 후보자 등록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이제 확대를 시켰는데 확대할 때 요건이 뭐냐? 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얘기죠. 그 대리권의 증표가 뭐라고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결국 소유자가 이러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서면으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위임장을 반드시 줘야 우리 입주자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 표는 세대 단위로 했죠. 개인 단위가 아니고 세대 단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그 피상호권을 누구한테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한테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럴 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서면으로다가 위임한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뭐라고요? 위임장이 되겠다. 위임장.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결격사유 세 번째. 제4호 볼까요? 자, 해당 공동주택 관리처의 소속 임직원. 이렇게 끊어요. 또 해당 공동주택 관리처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 소속의 임원, 앞에는 임직원, 뒤에는 임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 주택관리업자라면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끊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A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A 아파트. 여기에 살고 있는 자, 김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김 씨가 요번에 동물별 대표자 후보자로 이제 나와요. 또 이 아파트를 누가 관리하느냐? 자, B 주택관리업자가 자, 관리 이제 위탁관리죠. 관리주체로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관리 중 있습니다. 근데 김 씨의 직업을 보니까 이 비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소장님이에요. 자, 소장님. 그죠? 김 씨가 비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소장님이라고요. 어디서 근무해요? 이분은 자, C 아파트에서 소장님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 중. 자,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오. A 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 씨가 동물별 대표자 후보자로 이제 나왔는데, 이 김 씨는 현재 비주택관리업자가 A 아파트를 관리 중인 이 비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소장으로 C 아파트에서 근무 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비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하고 대표의 구성원이 되겠죠? 대표의 구성원이 되겠죠. 그러면 김 씨는 비주택관리업자 소속의 소장이면서 A 아파트의 대표의 구성원이 되겠죠. 두 가지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 씨는 이쪽을 우선할까요? 아니면 이쪽을 우선할까요? 두 가지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어느 쪽으로 우선할지는 이분의 마음이겠지만 법에서 판단할 때는 이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동주택을 운영하는데, 자, 공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때는 공정하게 운영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예 후보자로 나오지도 마세요 한 거죠. 이것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여기에 해당돼서 그렇습니다. 자, 내용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앞에서는 임직원이라 했는데 뒤에서는 소속 임원이래요. 임직원과 임원의 차이는 뭡니까? 직원이 빠졌다는 그 차이가 있죠. 그쵸? 앞에서는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지만 뒤에는 관리주체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임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보다는 직원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직원에 해당된다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호. 자,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동별대표자 후보자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이때 임기가 시작해서 이때 이제 끝나요. 자, 김 씨가 아까 다른 김 씨예요.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동물대표자 계속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힘드니까 이제 사퇴했단 말이에요. 사퇴. 나 그만둘래 했단 말이죠. 그러면 김 씨가 속해 있는 이 선거구의 입주자 등이 이분을 어렵게 선택해서 기간을 다 채우라고
동물대표자로 임명을 했더니만 중간에 사퇴를 했다고요. 중간에. 그죠? 중간에 사퇴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뭔가 불이익이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언제까지요? 불이익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사퇴한 날로부터 1년간은 보궐선거든 아니면 새로운 선거든 나오지 마세요. 여기서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퇴는 1년인데 여기서 보면 동물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사퇴는 자발적인 사퇴겠네요. 여기 있는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는요. 얘는 반대로 비자발적. 등 떠밀린 거죠. 그렇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요때는 1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2년을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 요거와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임 또는 사퇴 요구 후 해임, 사퇴 요구 후 사퇴. 잘못했네요. 자,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 요걸 모두 다 2년간은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결격사유 세 번째 들어왔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도 않네요. 그죠? 좀 어려우시면 좀 여러 번 돌려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